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관세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4일 0시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오늘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10에서 15%의 맞불 관세 및 희귀 광물 수출 통제에 착수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른 시점에 성사될 것으로 관측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별도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대화를 통해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현지 시각 4일 뉴욕 시장에서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견고함과 안전자산 수요로 최근 랠리를 펼쳤던 달러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면서 하락 반전한 것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미국의 구인자 수는 760만 명으로 시장이 예상한 800만 명보다 적었습니다. 반면 전월치가 809만 8천 명에서 815만 6천 명으로 상향 수정되면서 월간 감소폭은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고율이 증가한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았지만 구인율은 4.55%로 작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4분기에 구인율 하락세가 잦아들긴 했지만 하락 추세는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네이션와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신규 일자리 공고와 채용 속도를 줄이고 있다며 동시에 해고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현재 근로자들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의 석유 수출 차단 등을 통한 최대 경제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경 제재가 계속됐다면 이란의 지원을 받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본인이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러한 이란 압박 행보는 트럼프 일기 때와 유사한데요. 당시 트럼프 정부는 원유 생산량과 수출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압박해 두 국가의 주요 수출처를 자국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연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고 또 중국발 국제 소포도 잠정 중단이 되는 등 관세 리스크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 또한 현재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자, 2월 3일이 입춘이었죠. 입춘 추위가 너무나도 매섭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트럼프 관세 정책, 일단은 상당히 매서울 줄 알았는데 따뜻한 입춘을 맞이해서 온기를 좀 주는 그런 아주 환영받을 그런 이벤트가 좀 펼쳐지고 있죠. 자, 그 바람에 우리나라 한국 주식도 월요일은 조금 안 좋았지만 화요일, 수요일 오늘 상당히 좋게 가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나라 좀 뭐 이래저래 좀 어수선합니다. 오늘 뭐 소비자 물가도 또 2.2%대로 다시 올라가는 상황들. 자, 어쨌든 뭐 주식이라도 좀 주식이 좀 경제도 또 좋아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좀 좋은 소식만 계속 던져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 오늘 또 자정에 또 ISM 또 서비스 PMI가 있고 또 금요일 날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비노업하고 또 실업률. 자, 이번 주 하이라이트 또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차명 마스터님께서 설 연휴를 보내고 오래간만에 함께 하시는데요. 설 연휴를 보내시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전략을 드리고자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그 비법들 다양하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차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무료 공개 방송 차명 마스터님과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오늘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7시경에 21,429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후에는 조금 우상향을 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주 매매 거래 시간인 10시 30분경에는 21,553포인트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0.71% 정도 하락한 21,51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촉발이 되면서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시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거에 좀 주목하면서 매매하면 좋을까요? 자, 아무래도 뭐 계속 화제가 되는 건 앞에 이제 자막에 나갔듯이 결국엔 트럼프가 어떻게 관세 정책 펼치느냐. 네. 이게 이제 1분기 동안 우리가 봐야 될 포커스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그래도 좀 참 트럼프가 워낙 탁구공 같은 사람이죠. 그죠? 뭐 취임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오전에 잠잠하더니 또 어땠어요? 오후에 캐나다, 멕시코 관세 10% 부과하겠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다가 또 저녁에 또 중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시점은 2월 1일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2월 1일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알고 있었는데 또 웬걸 갑자기 2월 4일로 연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결국엔 협상 어떤 테이블에 뭐 그 세 개 나라를 일단 앉혀놨다는 얘기죠. 자, 다행히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는 합의가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일단 한 달간 유예를 줬단 말이에요. 그나마 천만적으로 다행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아직 중국은 남아 있죠. 자, 중국은 남아 있는데 일단은 뭐 통화가 시진핑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은 2월 4일 날 00시를 기준해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죠? 자, 트럼프 일기일 때 어땠습니까? 2018 아마 7, 8월 이제 여름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그때 중국 관세 25%를 부과를 했죠. 자, 이번에 10%까지 부과를 하면 이제 35%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작은 숫자는 너무나도 아니에요. 자, 이제 뭐 멕시코나 캐나다도 중요하죠. 멕시코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그런 나라고, 저 캐나다는 원유, 그죠? 미국이 또 원유를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수입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캐나다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캐나다의 원유 수입을 거의 60% 가까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플레를 자극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다는 가정에 놓고 일단 트럼프가 일단 한 달 유예를 시켰는데 중국은 얘기가 완전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생필품 뭐 중국에서 많이 저가로 월마트에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거기다 관세를 추가적으로 10% 매기겠다. 그러면 서민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결국 2월 3일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자, 여지는 아직 또 있죠.
결국은 뭐냐면 자, 보복 관세, 맞불 관세도 중국이 때렸죠. 2월 10일 날 시행하겠다. 하려면 바로 하지 왜 또 지금도 2월 10일입니까? 그것도 일부 한정된 거에 대해서 뭐 LNG, 뭐 석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하는데 자, 그것도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트럼프가 취임될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야, 트럼프가 관세 정책 세게 한번 가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요. 자, 이유는 저는 여기서 성장률에서 찾고 싶어요. GDP. 자, 저번에 2.3%가 나왔죠.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 명목 GDP가 미국은 2%대예요. 근데 지금 왜 스무스하게 관세 정책 트럼프가 펼치느냐? 이유는 경제 성장이 아직도 좋다는 거죠. 좋고 또 어떻게 돼요? 어제 제조업 PMI도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고용 관련도 뭐 오늘 어제 졸트는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그거 나쁜 숫자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직률이 뭐 거의 저번 달과 비슷하고 뭐 조금 숫자 낮았지만 결국 우리가 시장의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쁜 숫자는 아니에요. 오늘 또 ADP 민간고에 아까 나왔죠. 민간고 너무나도 잘 나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자기가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관세 정책 세게 밀어붙일까요?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반응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관세 정책을 조금 스무스하게 가는 게 없지 않아 있느냐 그렇게 판단해봐요. 자, 트럼프 일기 때로 잠깐만 또 넘어가 보자고요. 자, 트럼프 일기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상황은 뭐예요? 자, 트럼프 일기 때는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그죠? 고금리도 없었어요. 그죠? 단지 파월하고 트럼프가 싸웠던 이유는 아까 25%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뛸 것 같은데 야,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 미리 선반영해서 잡아놔야 되겠다. 근데 트럼프는 뒤에서 계속 그런 거 없으니까 내려. 결과적으로는 뭐 인플레 자극 없었죠. 그래서 금리를 내렸던 상황.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지금은 또 고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 아직도 안 꺾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1월 달에 나왔던 CPI, PPI, PC. 그죠? 전혀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2월 달에 또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석유, 원유가 좀 많이 올랐었죠. 1월 달에 거의 8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저는 자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 연준 위원들이 그러죠. 인플레를 또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좀 내재돼 있다. 그래서 급하게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아직 트럼프가 관세 정책은 4년 임기 동안 계속 만지작 거릴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아까 GDP로 다시 들어가서 자, 과연 고용도 안 좋고 GDP도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어떻게 했어요? 방아쇠 바로 땡길 거예요. 관세 방아쇠. 야, 니네 안 되겠어. 우리 너무 힘들어. 니네 관세 딱 때려서 우리 먹고 살아야 되겠어. 분명히 이거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노동시장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게 시장이 경제가 노동시장이 안 좋으면 다시 한번 강제로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시장이 희망적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2025년 1분기 GDP가 나오겠죠. 그때 보시면서 우리가 사후에 투자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주식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죠? 자, 계시기 때문에 3월까지는 그래도 좀 따뜻한 봄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현재 나오고 있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위축이 된다면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또 세게 휘두를 수 있겠다라고 또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요. 트럼프가 또 임기에 또 재직하고 있는 4년 동안은 관세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번 주에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곧 자정에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고 또 금요일에는 실업률과 비농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네. 근데 참 이게 8월 5일 때 그때 이제 블랙 먼데이가 이제 나타났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ISM 서비스 PMI가 조금 덜 나왔죠. 뭐 이것 때문에 또 시장에서 난리가 났죠. 네. 야, 이거 미국 경제가 식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하방에 압력을 받았어요. 자, 오늘 예상은 어떠냐면 일단은 54.20 정도, 그죠? 일단은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좋게 나오면은 아까 좋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좋게 나오면 연준의 입장에서 먼저 바라봐야 돼요. 자, 아까 파월이나 연준 위원들이 그 얘기를 했죠. 자, 이런 경제 관련 지표들이 좋게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비 관련 지표들이죠. 자, 이런 게 좋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내릴 명분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역으로 잘못 얘가 해석할 수 있어요. ISM 저번에 제조 PMI 나왔잖아요. 자, 그때 예상보다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으면 연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지수가 하방을 가야 돼요. 근데 결국엔 아까 관세하고 맞물리면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안도를 하면서 상승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거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자정에 발표를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이게 숫자가 예상치보다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나스닥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우를 또 잘 보셔야 돼요. 다우가 나스닥에 비해서 다우는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다우도 반드시 체크하면서 ISM, PMI를 서비스 PMI를 보시면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또 그 실업률 비농업 관련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비농장 급여, 비농업이죠. 요거 하고 실업률을 발표를 하죠. 자, 이것도 일단은 시장이 예측치는 어떻습니까? 예측치는 조금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170K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뭐 4.1%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골치 아픈 얘기예요. 이것도 왜 골치 아프냐? 자, 일단은 비농을 봤을 때는 예상치가 저번 달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게 나오죠. 숫자가 적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준이 금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안도를 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저번에 뭐 상당히 안 좋게 36K 12월 때 나온 그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아무런 이슈가 없잖아요.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농장 급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야, 이거 고용 한파가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머리 아픈 게 뭐냐면, 그나마 실업률은 또 4.1%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되게 변동성을 키우면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시청 여러분? 매주 금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죠. 그죠? 그런 세 가지의 복합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자, 어느 정도 기초가 부족하시거나 시장을 보시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 여러분 중에. 저 앞에 자막 보시고요.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제가 시향을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또 뭐 우리 파생을 안 하시더라도, 그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 주 월요일을 위해서 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비농과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매매 전략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천명 마스터님과 지금 바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정에 발표되는 ISM이 발표하는 비제조 PMI 주목하셔야 하는데 그 전에는 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접근할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4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8개의 지표가 매수인데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렘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ISM이 발표하는 비제조 PMI 전에 매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전에 매도가 왜냐하면 아까 ADP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우리 생각하자고요. 연준의 입장. 일단은 관세나 아직도 불확실성은 너무나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기 때문에 네. 연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야 노동력 시장은 너무나도 좋아. 물론 이제 민간협회에서 발표하는 거지만 그래도 데이터는 신뢰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일단은 오늘 매도의 관점을 일단 바라봤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명이 나와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한 주로 시작하는 데는 뭐를 먼저 봐야 되느냐. 주봉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시청률 개중에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주봉, 월봉, 뭐 분봉 여러 가지 뭐 일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헷갈려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모든 분봉의 원리는 동일해요. 그죠? 분봉의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동 평균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기술적 분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동 평균선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앞에 자막 보시고요.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분석해 볼게요. 네. 자, 주봉 분석 보니까 이 파란 게 뭡니까? 5분봉이죠. 5일 이평선이죠. 5일선. 자, 5일선에서 어쨌든 윗꼬리, 아랫꼬리가 좀 달렸는데 윗꼬리, 아랫꼬리가 좀 달리면서 어떻습니까? 5일선에서 약간은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만약에 5일선을 주봉해서 이번 주 이제 오늘 빼고 이틀이 더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금요일이 하이라이트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자, 금요일 날 정말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녹색이 21선이 되겠네요. 자, 21선이 붕괴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따져서 금요일 날 지표가 좋게 나와서 간다면 5일 이평선을 몸통에 안착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있겠다. 딱 중간에 지금 걸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5일선 자체는 이제 박스 횡보를 하고 있어요. 아직 방향을 정확히 시장에 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일봉 볼게요. 자, 일봉도 그렇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이제 그쵸. 2024년 12월 17일 작년 걸로 잠깐 넘어가 보자고요. 자, 이때 이제 5일선이 각도가 꺾이면서 12월 18일 장대 음봉이 출현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또 정확히 보시면 쌍봉의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일봉상으로 어떻게 돼요? 하방의 압력이 더 많다는 것을 이걸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또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하느냐? 자, ISM 아까 또 있고 아까 비농어 그런 거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5일선, 21선, 61선이 딱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방향을 아직 정확히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은 5일선 자체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으나 자, 장기 이평선 60일하고 120 이평선은 아직은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일이 꺾여준다면 하방의 압력을 좀 더 받을 수 있고요. 60일에서 캔들선이 지지 받아주면 상방으로 갈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 단 금요일까지는 상당히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겪으면서 그죠? 상당히 진폭이 큰 어려운 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분봉 보고 지니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트를 길게 멀리에서 보셔야 돼요. 일단 제가 차트를 한 250으로 해서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여요. 아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딱 어떻습니까 이게? 자 이게 이제 오늘 2월 5일이죠. 아침에 이제 장이 열렸죠. 8시 열렸고, 자, 뭐 새벽 6시에 거의 이제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딱 이게 빨간 게 60일 이평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초보자분들이라도 딱 차트를 보면 어때요? 하방의 압력을 더 받아 보입니까? 아니면 상방으로 가는 게 더 보입니까? 앵커님 어떠세요? 딱 보실 때. 지금 하방이요. 그렇죠. 하방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를 좀 펼쳐서 넓게 보시면 시장에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영어는 이제 반발해서 19시경에 여기서 일단은 다시 꺾여서 이제 어떤 상방으로 가려고 모색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변곡점이 있어요. 여기 캔들선이 꺾이는 요 지점이죠. 여기다 마술 딱 갖다 내면 여기 근처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저항 자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올라가더라도 어떻습니까? 21,540 정도가 되겠네요. 21,540. 야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캔들선이 약간 꺾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캔들선, 5일선을 전 캔들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리에서 21,540 정도에서 저항을 받아주면 거기서 그죠 수익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장이 열리기 한 7분 정도 남았죠. 7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저항 받아줄 때 그래서 매도의 관점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금요일까지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자정 전까지는 우리가 매도로 진입을 해보자라고 얘기하시면서 21,54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매도로 접근해서 수익 나시는 전략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와 오펙 플러스의 증산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소식에 급락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란 소식에 하락폭을 줄였었던 어제 크루드오일인데요. 하지만 오늘도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38% 정도 하락한 71.71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먼저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적극 매도인데요. 현재 RSI와 스토캐스틱, MACD, 그리고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시적인 상황을 봤을 때 매도가 더 유리하다고 분석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매도가 유리하죠. 어쨌든 뭐 네. 트럼프가 취임을 할 때 처음으로 내세운 정책이 뭐예요? 유가 내려서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든 싫어할 겁니다. 무조건.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아까 말했듯이 1분기 동안은 하방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뭐 이러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은 상당히 농후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결국엔 뭐예요? 유가가 뛰어 오르려는 딱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 중국이 살아나야 돼요. 중국이 살아내면 어떻게 원유 재고가 감소가 돼서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팽배하죠. 자, 이제 전인대가 지금 열리죠. 열리고 나서 과연 시진핑이가 강하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가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 근데 대신 트럼프가 너무나도 이게 세게 밀어붙이. 트럼프 일기 때도 유가 갖고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그럴 때 유가는 당분간 그나마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너무 물가 이번 아까도 이제 뭐 2.2% 나왔는데 거기 석유가 한 유가가 한 7% 넘게 차지했다 그러죠. 그래서 많이 내려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올 2월에는 좀 더 우리도 좋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분석을 좀 먼저 해볼게요. 네.
자, 5일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딱 봐도 답이 나오죠. 주봉 3주째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주봉입니다. 자, 그리고 5일선이 일단 꺾이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려면 애를 썼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몸통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1선이 일단 붕괴를 해주면 바로 70달러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원유 관련 지표가 있죠. 원유 관련 지표가 있는데 원유 관련 지표도 상당히 좀 유가의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이번 주에 70달러를 내려와서 6이라는 앞에 숫자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일봉도 뭐 너무 화려하죠. 일봉도 지금 뭐 거의 상당 기간 동안 그죠? 한 1월 중순까지 한번 정신없이만 올라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5일 딱 15일이네 중순 79.39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제 화들짝 놀랐어요. 이때 수요일 날 제가 출연했을 때 야 이거 80달러 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가파르게 이제 내려오는 너무나도 좋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걸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봉은 오늘 무조건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일봉상에도 이번 주 오늘 일봉상에 보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여기 62평선 오늘은 타치 못하더라도 내일 아까 지표 자체가 뭐 썩 좁지 않게 나오면 61선을 타치하고 하면서 붕괴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지니까도 뭐 너무 많이 내려와서 지금 뭐 원웨이죠, 원웨이. 그죠? 아침에 장이 열리고 나서 한 10시부터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방의 패턴을 보여주는 차트가 지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원웨이는 없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은 다시 되돌림, 한 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여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한 1분 30초 나왔는데 그 안에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좀 올라온다 가정을 놓고 봤을 때 71.80, 그죠? 71.80에서 한번 올라왔다가 저항받으면, 그죠? 내일 또 중요한 고용 관련 아니죠. 내일 유가 관련 지표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벌써 1.36%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어제처럼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70.80에서 되돌림 왔다가 저항 받아주면 한 30에서 40티 정도 수익을 내실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일단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봤을 때도 현재 크루드 오일은 매도가 유리하고 또 곧 12시 30분에 나올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또 많이 남게 된다면 더 또 하락을 하면서 70달러를 하향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타점은 오늘 매도로 접근하면서 71.80달러에서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는다면 30에서 40틱 정도 수익을 내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곧 이제 또 개장을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스터님 내일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을 해주시는데 어떤 내용 짚어주실지도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비농업 실업률에 대해 보여줄 힌트 네.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2월 9일 일요일 날 그죠? 제 온라인 강연을 해요. 이거 말고도 번외적으로 제목은 이제 2025 1분기 해외 선물 투자 전략 강연을 하니까 반드시 내일 참여하셔서 상세한 내용 들으셔가지고 3월까지 마감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전략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 아까 21,54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매도로 접근해보자라고 했는데 수익이 나셨겠는데요? 수익 뭐 금방 났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참 이게 그래요. 제가 이제 참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시청자를 리얼한 이 정보를 제공을 못 해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 공부를 제가 항상 와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강의를 잘 보시면 시장의 어떤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까 21,540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뭐 올라가도 그죠? 올라가도 한 40포인트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손절가도 작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오늘 아주 좋은 퍼펙트한 매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아까 뭐 그거하고 유효할 수가 있네요. 21,540에서 550 그죠? 540 그대로 유효하겠습니다. 540까지 한번 다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그때 매도를 한번 다시 한번 노려보시고요. 안 올라오시면 그죠? 오늘은 상당히 금요일까지 변동 셀 거다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괜히 무리하게 억지로 수익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리까리하다 공부한 대로 안 된다 그러면 매매 안 하면 간단합니다. 억지로 수익을 만들려고 하다가 항상 탈이 난다.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파생은 해지 상품입니다. 그죠? 자 주식이 어두운 날은 파생하셔서 수익을 만드시면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잘 모르겠다.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나스닥 선물 저희와 함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21,540포인트 올라온다면 그때 또 매도로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루드 오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71.80달러 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71.80까지 올라왔는데 저항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저항을 못 받으니까 네. 요거를 일단 저항을 받아줘야 돼요. 저항을 네. 안 받아주면은 이거 매매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5일선이 딱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그죠? 저항대면서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21선, 녹색이 21선이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여기 저항을 또 캔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지를 못한다면 똑같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70.80에서 매도의 관점으로 짧게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71.80선에서 저항을 받아주는지 이 부분 꼭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또 곧 12시 30분에 있을 원유 재고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900달러 선을 또 장중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개장 전이죠. 우리 시간으로 7시 34분경에 2,901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2,89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어떤 전략 보고 계시나요? 매수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평선의 원리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네. 자, 120 이평선이 계속 우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캔들선이 일단 한번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꺾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차트를 크게 한번 보시자면 크게 보이니까 어떻게 상방 같죠? 하방은 아닙니다. 페이크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크게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저점이 만들어졌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는 정확한 아주 교과서적인 쌍바닥 패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장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 여기를 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60 이평선에 돌파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고점을 향해서 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고 보여지고요. 단 전제 조건은 뭐다? 달러 인덱스가 하방의 압력을 계속 받아줘야 돼요. 자, 아까 제가 골드 하기 전에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오늘도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나마 달러가 떨어져서 우리나라도 조금은 원화가 좀 안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매수 관점을 보고요. 자, 일단 지니까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지금 내려왔다 올라가서 2890에서 한번 지지 받아주면요. 거기서 한번 고점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대신 MIT 익절을 반드시 걸어놓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107선까지 지금 달러 인덱스가 내려온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달러가 하방 압력을 받는지 체크하면서 매매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현재 골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쪽으로 봐야 하는데 2,890달러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살펴보고 매수로 대응을 해서 오늘의 고점인 2,901달러 선까지 기대를 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매달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꿀팁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시던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또 안 쌓이게 되면 큰일인데 이거. 그러게요. 꼭 쌓여야 되는데요. 쌓여보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매주 수요일 나오지만 어떻게든 많은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죠? 너무 짧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수요일 날 오니까 그때도 기대하시면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대로 매달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땡땡땡의 원칙.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원칙이에요, 원칙. 자, 아직도 많은 분들, 개중에 이제 일부 분들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자, 매매를 하면서 진입도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나는 돈 버는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진입했으니까 나는 뭐 100만 원 벌면 되고 200만 원 벌면 되지. 예, 물론 벌면 좋죠. 근데 손실 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뭐냐면, 자, 계획성이 없다는 거, 원칙 없는 매매를 너무 많이 하더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파생이라는 상품은 어때요? 상당히 변동폭이 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원칙을 잡고 매매를 안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외 선물 정석, 매매 원칙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니까 방송 끝날 때까지 다 마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자료 제가 무료로 배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어떻게 돼요? 2025년은 희망찬 한 해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냐 이거죠. 자, 지지와 저항선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지지와 저항선. 그죠? 자, 여러분 차트를 딱 처음에 보세요. 이걸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다 선을 그는 거야 말이에요. 자, 매수는 뭐예요? 지지는 바로 매수죠. 그럼 지지선을 한번 그어보고요. 자, 매도는 또 뭡니까?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한번 그어놓고 그렇게 작게 아주 집중해서 어떤 전력화를 시켜 보이면 어떻게 돼요? 매매할 때 어떤 매매 포인트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지와 저항선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쌍바닥, 쌍봉을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죠? 자, 그럼 쌍봉은 뭐예요? 쌍바닥 먼저 말씀드릴게요. 쌍바닥은 뭐예요? 매수일 경우죠. 그죠? 매수일 경우. 쌍봉은 매도일 경우죠. 자, 모든 차트는 어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원웨이는 없어. 대각선은 없어요. 그죠? 상승인데도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하방일 때도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가더라. 그죠?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물론 이제 요 하락 패턴, 그러니까 상승의 패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제가 30년을 해보니까 요거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하루에 안정적으로 공부 제대로 정말 기초 튼튼하게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골든 크로스는 뭐예요? 매수죠. 그럼 골든 크로스는 어떨 때 발생하냐 이거죠. 자, 기본적인 거는 5일선이 21선을 돌파를 하면 이게 골든 크로스의 개념은 그래요. 자, 근데 이러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뭐냐면 자, 5일선이 61선을 돌파할 때도 있고요. 121선을 돌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또 우리가 매매를 또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막 정성만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야, 이거 21선 먼저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돌파 안 했으니까 매매하면 안 돼. 근데 이거 웬걸 61선을 돌파해 버렸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난간에 봉착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고 1000명한테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그럼 데드 크로스는 이제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데드 크로스는 뭐예요? 5일선이 21선 그 외의 선들이 이동 평균선들이 붕괴해주는 그걸 바로 데드 크로스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정배열, 역배열을 우리가 반드시 또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정배열이라는 건 이평선의 어떤 배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정배열은 뭐예요? 5일선이 제일 상단에 있는 것, 제일 상단에 이렇게. 그리고 5일선이 있고 21선이 있고 61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정배열, 매수일 경우죠. 그러면 매도일 경우는 또 역배열이죠. 그때는 이제 5일선이 제일 하단에 있는 거죠. 하단에 있으면서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바로 역배열이다.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왜? 이거를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확인하는 그런 걸 좀 보시게 되면, 그죠? 그러면 초보임에도 경력이 어느 정도 없는 분에 한해서도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봉, 음봉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양봉, 음봉.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양봉, 음봉이 어려워해요. 너무 쉽죠. 매수일 경우는 빨간 거, 매도일 경우는 파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매수로 진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매수로 진입을 했는데, 그죠? 이게 빨간 캔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진입을 했는데 빨간 캔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파란 게 나와. 이거 제가 색이 일단 파란 거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여기서 청산하고 맞아요. 자, 이런 게 이제 늘림목이라는 거예요. 늘림목. 자, 가다가 캔들이라는 게 뭐 매수라고 해서 계속 빨간 것만 나오지 않는 거고 매도라고 해서 계속 파란 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늘림목, 이 캔들이 늘림목이냐 아니냐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또 인지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노하우가 또 필요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막 들어가자마자 캔들만 보시고 자, 매수인데 뭐 음봉 떨어졌어. 청산. 쫄청하는 그런 어리석은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제 거래량 MACD 오실레이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과정이에요. 자, 거래량은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거래량이죠,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간단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거래량이 없는데 나는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 그죠? 뭐 저 또한 수익 많이 내면 좋죠. 1000명도. 그죠? 자, 근데 거래량이 없는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특히 풀이장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량을 확인을 하고 나서 얘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터져주느냐, 안 터져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매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반드시 결정을 지어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없는 데서 막 억지로 수익 만나면 뭐가 우리가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죠. 어떻게 돼? 휩써가 나오죠. 갑자기 그냥 거래량이 이제 빵 터지면서 내가 매수로 들어갔는데 매도에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역으로 반대로 따지면 또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터졌는데 매도로 가는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비일비재한 사건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잘 체크하시고 거기에 방향에 또 매매하시면 휩소를 만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손실을 볼 이유가 전혀 없겠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ACD 오실레이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보조 지표죠, 보조 지표. 자, 1000명이 이제 사용하는 건 뭐예요? 보조 지표, 그죠? 사용하는 보조 지표인데, 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00명이 여태까지 30년 동안 써왔던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거는 MACD 오실레이터예요.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는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교차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히스토그램, 이렇게 막대로 막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이거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해주는 그런 마지막 5원칙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5원칙 끝까지 지키시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 2025년 희망차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